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즐거운 불금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불금을 잘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동영상 찍고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호주의 의료제도입니다. 호주 정말 좋습니다. 하늘도 좋고 자연도 좋고 그리고 삶은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 살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의료제도입니다. 한국의 의료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한국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호주의 의료제도 한국보다는 낫고 하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저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느낀 건 결론 내린 것은 한국은 어쩌면 조기 발견, 즉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하지만 호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아파서 뭐가 도져서 그리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으면 그때 가는, 즉 치료가 목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좀 편리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치료도 쉬운 반면에 호주는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목적이다 보니 제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지만 저보다 뒤에 왔는데 더 응급 환자예요. 그럼 응급 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지언정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 생각하면 회복 단계다 생각하면 바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떡하느냐? 네, 리커버리는 집에서 해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여기에 눈가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눈썹 여기가.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이렇게 찢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좀 벌어졌겠죠? 그렇게 이거 지금 다쳤다. 지금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서저리를 받든지 아니면 오퍼레이션을 받든지 뭘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더니 이거 응급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앉아서 기다리랬대요. 그래서 그 아픈데도 앉아서 기다리고 다른 좀 급한 환자들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환자들은 먼저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뒤에 그걸 이제 꼬맸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치료가 우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약간 좀 다른 괴리성 거리를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 캐치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스피탈이라고 했습니다. 하스피탈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하스피탈, 병원은 다 싸잡아서 하스피탈이죠, 맞죠? 하지만 하스피탈이라고 만약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 여러분 여기서 대화를 하다가 Where have you been? I've been to the hospital. 하스피탈이라고 영어를 쓰는 순간 얘들은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that must be really serious. 아주 뭔가 심각하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스피탈을 가는 사람은 보통 중증 환자들거든요. 어디가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뭐 가벼운 그러면 질병이나 이런 건 어디 가야 되냐? 네, 하스피탈이 아니라 여기서는 메디컬 센터라고 있습니다. 동네 의료원 같은 곳이죠. 그래서 메디컬 센터에 가서 감기가 걸렸다, 몸살이 났다, 아니면 뭐가 부러졌다 하면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스페셜리스트가 많죠. 스페셜리스트. 한국말로 하면 전문의들입니다. 동네마다 쫙 붙어있는 전문의 간판을 보면 모두 해외 모든 나라도 전문의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한국만큼 이렇게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 호주에서는 전문의를 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메디컬 센터에 갑니다. 메디컬 센터에 가면 일반 의가 있죠, 맞죠? 전공을 전공하지 않은 그냥 의료 과정만 수료한 일반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는데 GP라고 하죠, 줄여서. GP에게 갑니다. 그래서 GP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너무 아프다. 근데 GP가 좀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넌 이건 내 손에서 할 수 있다. 아니다. 너는 전문의가 봐야 되겠다. 그럼 GP가 판단을 해서 전문의가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레퍼럴을 써줘요. 이게 바로 추천서 같은 건데 이것을 써가지고 전문의 병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전문의는 또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잡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잡히냐? 아니에요. 빨라봤자 2, 3주예요. 2, 3주. 그렇게 약속을 잡으면 아픈 건 아니면 어떻게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2, 3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2, 3주가 지나서 전문의를 보고 전문의 상담과 뭐 이렇게 전문의가 상처나 아니면 무슨 증상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병원 떠나기 전에 돈을 내셔야 되죠. 이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에서 보통 전문의 보고 가는데 얼마 냅니까? 2, 3천 원이면 끝나죠. 맞죠? 2, 3천 원. 여기서는 어떠냐?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의를 봤는데 2, 3천 원? 2달러, 3달러 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뒤에 동그라미 2개 더 붙여야 됩니다. 최소 200불에서 300불 내셔야 됩니다. 100불 단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전문의를 본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호주 의료보험 좋다던데? 네, 좋아요. 뭐가 있을 때? 메디케어가 있을 때요. 그럼 메디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보험 카드예요.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처럼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컨세션이라 해야 될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5천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5천 원을 내지만 병원에 5천 원을 내지만 병원은 5천 원을 결제하지만 결국에는 그 메디케어라는 국가의료보험에서 저에게 다시 2,500원을 돌려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천 원을 내긴 내지만 다시 2,500원 돌려받으니 결국은 제가 2,500원 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GP를 보는데 5천 원이냐? 정말 5천 원이냐? 아니에요. GP 보는데 보통 한 70불 정도 냅니다. 70불이면 한국 돈으로 7만 원, 그리고 3만 5천 원을 돌려받으면 결국은 제가 GP를 한번 보는데 3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어떤가요?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호주에 살면서 몇몇 한국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많이 심하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사랑니 발치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한국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랑니를 발치하는데 호주에서는 하나 발치하는데 4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치과 의사가 바로 그 병원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오퍼레이션을 렌트해야 됩니다. 거기 렌트하고 또 마취 전문의가 와야 돼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돈이 4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한국에서 발치하는데 얼마인가요? 2,000원, 2,000원이래.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왕복하고 거기서 쉬고 아니면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고 어머님, 부모님 만나고 다 해도 여기서 발치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호주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친구들 중에서 몇몇 애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불평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대요. 좀 재밌는 걸 올려라.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재밌을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만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알찼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